이번에도 시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충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자연으로 이야기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 사랑해요와 자연 친화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연 친화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될 텐데 1학년 내내 되게 자주 사용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잘 해봅시다. 자,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잔오매라. 이 추자가 이제 가을 추자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 추 정도는 우리 추나추동 정도는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물결이 찬오매라 이런 것들 우리 촉각적 심상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되고요. 낚시 들이우니 고기하니 문해무라 무심한 달빛만 신고 빈배 저오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이제 배에 뭐가 이제 많아야 돼. 고기가 이제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속세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만 있어? 이 배에 고기가 아니라 이 달빛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만 갖고 가겠다? 달빛만 갖고 가겠다. 그래서 이 무심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이런 자연 친화적인 부분에서 나온다면 반드시 욕심이 없음. 그리고 어떤 욕심이야? 이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이 무력과 명리에서 벗어난 그 욕심이 없음이라고 이미지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뭐야? 빈배를 저어오느라.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은 상관없고 자연만 가지고 가겠다. 이런 식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의 시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작품 볼까요? 정말 많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을 지어내니 내가 10년을 준비해서요 초려 삼간을 지어냅니다. 초가집인데 풀로 만들어졌는데 3칸짜리 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초로 만들었으니까 초가집이겠고 이렇게 자연을 형상화하는 공간들이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초려 삼간을 조금 기억을 해둡시다. 앞으로 나오면서 계속 확장을 해야 되니까. 자,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놓고 보리라. 그래서 이 한 칸 한 칸을 뭐야? 나도 한 칸, 달 한 칸, 그리고 청풍 한 칸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룸메이트가 된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의인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인법을 했고 나와 지금 뭐야? 동일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물아일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간들이 된다.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기서 유명한 게 그 근경 원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 처음에는 뭘 봤어? 여기 안에 있는 이 방 안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놓고 보리라. 강산은 둘러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미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를 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원경을 보는데 그 다음에는 뭐야? 근경을 보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원경을 보는 이미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개 방식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죠. 뭐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정말 중요해요. 시선의 이동이 등장을 하는 거고 여기서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일단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대추볼 붉은 고래. 자, 그죠? 대추볼 붉은 고래. 밤은 어찌 떨어지며 벼벤 구르터기에 개는 어찌 내려오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가요. 대추, 밤, 그다음 벼, 그다음 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얘네들은 결국은 다 뭐로 묶여지냐면 풍요로움으로 묶여주시면 됩니다. 풍요로움. 그래서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여기는 똑같긴 한데 자연 친화 쪽에서 조금 더 가깝다면 이쪽은 농촌에서의 풍요로움 쪽이 조금 더 가까워요. 농촌에서 풍요로움. 그러니까 느낌은 좀 디테일은 다르긴 한데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표현법만 조금 살펴보면 대추볼 붉은 고래라고 해서 대추가 불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의인법이 아주 얍삽하게 좀 숨어져 있고요. 이제 시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다라고 해서 하강적 이미지기는 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는 어디 내려오는가? 이제 벼가 이렇게 배가지고 얘네들은 다 이제 벼가 된 거고 쌀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개의 이미지가 나왔을 때 이게 풍요로 해석을 해야겠구나.
라는 식의 이미지를 좀 잡아주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맨날 이제 풍류를 얘기하면서 술 익자, 채장수가 돌아가니, 채를 팔고 돌아가니, 정말 이렇게 채장수가 채를 판다라는 건 이 술을 걸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 익자, 채장수가 돌아가니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아니 먹고 어이 하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서리법이죠. 내가 무조건 먹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물들 나왔고 조금 풍요로움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왜냐면 이제 이쪽 라인들은 약간 안빈낙도 계열이라서 풍요가 좀 안 나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소박한 삶들이 조금 더 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의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느낌이 다르지만 아무튼 뭐로 이끌 수는 있다. 자연을 누리는 삶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작품 역시도 이제 전개 방식 때문에는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도 이제 뭐야 경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가요? 정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선경, 후정 우리 그 황조가와 더불어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작품 라인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전개 방식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쪽 뒤쪽 부분들도 이런 물알제, 그죠? 그다음에 시어의 나열, 그죠? 그다음에 감각적 표현, 사실적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잘 나오는 시는 아니에요. 잘 나오는 시는 아니지만 나왔을 때 자연 친화계권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연 친화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한 시간이었습니다.